안녕하세요, 여러분. 늘 레코디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만년필 용어 정리에 이어 만년필 잉크 용어 정리입니다. 만년필은 기본적으로 이런 수용성 잉크를 사용하는데요. 일반 펜보다는 좀 더 물감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종이에 스며들면서 글씨가 적히게 되는데요. 이 잉크는 일반 펜보다 컬러 스펙트럼이 훨씬 넓기 때문에 기록 생활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만년필에 매료되셨다면 곧 잉크에도 흥미가 생기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색상을 찾으면서 마주하게 될 수 있을 만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케이켈리님의 잉크 예뻐서 좋아합니다 라는 책을 참고하겠습니다. 우선 펄부터 시작할게요. 펄은 잉크에 첨가된 금, 은 또는 다른 색상의 입자를 말합니다. 펄은 잉크에 따로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병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어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흔들어줘야 합니다. 사용 전에 잘 흔들어서 섞어주면 펄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펄이 들어간 잉크는 일반적으로 만년필에 펜입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펄 입자가 만년필의 피드를 막아 만년필이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펄잉크는 주로 뒷펜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뒷펜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펄잉크를 쓰기 전에 이 잉크병을 매번 흔드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만년필에 펜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꼭 만년필에 펜입하여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M립 이상의 태필이면서 분리 세척이 쉬운 만년필을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만년필은 트위스비 고의 B닙과 1.1 스톱립입니다. 우선 가격이 3만원이 채 되지 않아서 망가지더라도 버리는 것이 크게 아깝지 않고 지금 여기에 펜입하고 쓴 지가 꽤 되는데 막힌 적이 없고 세척도 아주 쉽습니다. 피스톤 필러형 만년필이지만 닙, 피드, 배럴 모든 부품을 분리하고 또 꼼꼼히 닦아줄 수 있어서 만년필에 펜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 트위스비 고 라인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테입니다. 테라는 건 잉크가 종이 위에서 마른 후에 뭉친 부분 주변으로 살짝 반짝거리는 듯하게 빛이 반사되어 다른 색으로 빛나 보이는 걸 말합니다. 테도 펄처럼 반짝이는 느낌이 있지만 펄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입자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흔들 필요는 없고 다른 여느 잉크들과 마찬가지로 만년필에 펜입하는 것도 자유롭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입자가 따로 추가된 펄과는 달리 잉크의 양이나 종이에 따라 관찰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환경보다는 밝은 곳에서 비춰서 보면 테가 훨씬 잘 보이죠. 잉크의 본래 색과는 다른 색이 나타나는 것이 테를 가진 잉크의 묘미입니다. 파란색이나 초록색 잉크에서 붉은색의 테가 나타난다든지 보라색의 잉크에서 금색의 테가 나타난다든지 합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디아민의 독일 한정 잉크들이 모두 테가 정말 잘 뜨는 잉크들입니다.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색분리입니다. 색분리는 잉크가 마르면서 하나의 잉크 안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이 분리되어 동시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색 분리가 정말 잘 보이는 세일러의 나데시코를 보여드릴게요. 한 병에서 나온 잉크를 사용했을 뿐인데 드문드문 핑크색으로 색분리가 생기는 것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 색분리가 있는 잉크를 정말 좋아합니다. 세일러의 마뇨 잉크들이 이런 색분리가 많아요. 다음은 색 변화입니다. 잉크가 마르면서 다른 색으로 변하는 것이 색 변화인데요. 이 색 변화를 가진 잉크를 사용하면 기록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내가 이미 쓴 부분의 글씨의 색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글씨의 색이 달라서 관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담이라는 용어를 설명드려 볼게요. 농담은 잉크가 다 마른 후에 한 가지 잉크에서 색의 옅고 짙은 정도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잉크 중에선 호주의 브랜드인 로버트 오스터의 아보카도 컬러가 농담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잉크가 뭉치는 곳의 색과 옅게 발린 잉크의 색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농담이라고 합니다. 다른 용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흐름이라는 용어인데요. 흐름이 좋다 혹은 박하다
흐름이다로 자주 말합니다. 흐름이 좋다는 건 체계에 의하면 필기할 때 걸리는 것 없이 부드럽게 써지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잉크가 잘 나오지 않거나 바늘과 같은 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잉크의 흐름은 잉크가 묽은지, 점성은 어떤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고, 브랜드와 색상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적혀 있네요. 제가 느끼기에 이 흐름은 만년필의 닙 상태와도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아직까지 특별히 흐름이 박하다고 느낀 잉크는 잘 없는데, 흐름이 아주 좋다 못해 콸콸이라는 잉크는 하나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자크어빈의 누드라는 잉크인데요. 와, 이 잉크는 뭘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과한 흐름이면 오히려 쓰기는 더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잉크 회사에서 정식 제품으로 출시하는 잉크와 그 잉크가 담긴 병을 본병이라고 말하고, 본병에 있는 잉크를 작은 유리병에 나눈 것을 소분이라고 부릅니다. 잉크 본병을 다 쓰는 건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피적인 면으로도 덜 부담이 되는 소분을 사보고는 합니다. 이 잉크의 병의 입구에 목처럼 길게 나오는 부분을 병목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종이를 찍는 느낌으로 되었다 떼면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목샷이 나오게 됩니다. 잉크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펄잉크 등등이 아니더라도 수용성이 아닌 안료 잉크나 철이 함유된 잉크도 있습니다. 만년필에 입문하셨다면 다채로운 잉크의 세계에도 흠뻑 빠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장은 빌지 모르지만 눈과 마음은 아주 행복해진답니다. 그럼 용어 정리는 이번 편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신 만년필 관련 질문들에 답해보는 영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영상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커뮤니티나 이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기록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